공교롭게도 혈액약을 많은 편이 장수한다는 등의 대규모의 조사 데이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구반이라고 암약이 대수가 이루어지도록 당시 데이터 조사 사건이 발생되어 나는 통계 자료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건강의 가운데 혈구식질 조절 약물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준 현재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콜레스테롤 수준 섭취 정상적인 위반형을 다수 드립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삶의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그럼 이지 같은 삶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없게 되면 활력이 없는 풀 죽은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마이너스의 지르기 때문에 면 기능의 저하도 암에 걸릴 확률을 높여버립니다. 결국 심근경 경색으로 죽느냐 암으로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약을 먹는 편이 오래 살 수 있을지 약을 먹지 않는 편이 오래 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이 약물들의 부작용을 느끼고 있다면 참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괴로움을 처감하며 약을 계속 복용해도 장수할 수 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용 중인 약물을 재점검할 것을 상정해 봅니다. 의사는 검사 수치를 정상치까지 낮추라고 할 것입니다. 약간 높은 수치와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다면 그렇게 말하고 의사의 청을 받다 봅시다. (1945년부터 50년대까지의 영양 상태가 나빴다는 시대라면 혈압이 160 정도라도 혈관이 맑아지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양 상태가 크게 좋아진 현 시대에 동맥류가 없는 혈압의 수치가 200이라고 해도 혈관이 승승장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확정이 없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보다 지금 생활에 쾌적감 누려지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람은 각종 약물 먹는 환자가 두통을 먹고 싶나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약을 먹고 있으면 두통을 먹지 않고 찾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장수할 수 있다는 항수증도 없는 약을 무스려 먹는 것보다 두통이 때문에 참지 말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아지게 되면 위장약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약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편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혈압이나 혈장치를 과하게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혈액계 전장, 콜레스테롤 수준 같은 약 공급 방지하고 시험을 장애 비염을 조절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의 나른함과 활동을 초월하고 많은 기능도 저하시켜 버립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이런 약물을 복용을 고집하는 것은 추천하고 봅니다. 장기간 약물 복용은 건강 장수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설날 신혼 감기에 걸린 후부터 목이 너무 말라서 한밤중에 화장실 5번이나 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달간 계속 지속했기 때문에 근무지금 병원에서 출장 수준이 660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통 입원시키는 수준입니다. 칭찬을 받아준 아는 의사는 진진을 수립하도록 권유했지만 실제가 절대 싫다고 저항했습니다. 다른 내복약으로 어느 쪽이든 대처했습니다.
지금까지 필자는 승차 체킹을 쓰고 다니면서 일정 걷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혈전지 사건을 계기로 가능한 걸어다니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그 보람도 있습니다. 현재는 혈당 수치도 200 정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므로 혈당 수치에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이면 목이 쓸데없이 벼르고 산업적으로 화장실 가는 일도 없습니다. 생활시장에 없는 수수입니다. 이것도 높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수치를 낮으면 머리가 멍해질 것 같아 이 수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혈압도 높고 강압제도 복용하고 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220 정도인데 170 정도가 되도록 약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220 정도는 그다지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없으면 의사에게 받았던 심기도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혈압이 낮으면 심장의 침이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심장의 근육이 붙어버리는 권위 상태를 말합니다. 신비대가 진행되면 신부전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필자도 필요한 약으로 혈압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할 무렵에는 정상치까지 혈압을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나른하고 머리끝 띵해서 이래서 손에 짚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도가 지금 170 정도 컨트롤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심장관절을 다져봤을 때 신비대가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조금 높은 간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해야 합니다. 그때 머리가 찡하다 등의 성소와 잔증상이 있지만 참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증상을 이야기한 뒤 약물의 변경을 부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 지시가 없는다면 약간씩 약물의 부작용이 있어도 의사가 건강을 위해 처방한 것이 믿고 참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내는 필요가 없습니다. 참아왔다 그것을 건강한 장수할 수 있다는 등의 확신은 없습니다. 확증도 없으면서 가만히 버티는 쓸데없는 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70대가 되면 이런 약물의 복용은 너무 보고 싶고 생활의 부담을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편이 건강한 70대, 80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검진보다 심장과 뇌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0세가 되면 건강진단에 대한 생각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셀룰리티 말리면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고 퇴직하고 나서 또 지자체에 검정받는 권역자도 많습니다. 그만큼 검진에 대한 신앙은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검진은 사실에 비해서 결과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초 건강검진을 나타나는 부감증이 대부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평생 이시다는 기준으로 합니다. 95%의 사람을 정상으로 하고 거기에 너무 낮거나 해서 빗나간 5%. 를 부정적으로 사는 통계적인 파장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전체적인 인생 수치에 든 감정싸움이 있을 수 있고 성장 수치에서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상 수치를 판정하는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분명 증거도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5, 6개 정도의 항목을 검사하는데 이 중에 질병의 인간관계 불명 것은 혈액과 혈전식, 적혈경 수치의 5, 6개 항목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혈압과 혈당이 매우 높으면 건강 상태를 해칠 가능성이 확률론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그 외의 검사 항목의 경우 상당한 이상 수치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수명과 관계가 없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검진에서 이상 수치를 판정되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건강 수치를 고쳐주기 위해 열심히 약을 복용합니다. 이는 자기까지 말해온 것처럼 그 사람 건강하게 하기는커녕 노화로 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혈장기 사람들 말씀을 해서 말도 알지 않고 하던 점 훨씬 떨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시자를 제한하거나 약을 복용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생성도 주변들의 의약감퇴에 아우러 부부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결과검진 결과를 맹신한 나머지 수치 개선에 열심히 한 것은 건강해지지 않고 그 사람을 자꾸 건강하지 않는 노인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의미 없는 검사 수치에 놀아날 정도라면 필자는 건강검진 따위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에 과민하지 맙시다. 애초에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이후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높은 사람이 모두 이러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높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즉 내버려 두어도 심근경색에 걸리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약을 먹고 식사를 제한하고 수치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장을 예방한 것이 때문에 건강 심장검진이나 뇌검진을 추천합니다. 이 필자가 먹으면 건강검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심장검진이나 뇌검진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 건강검진 시스템은 이상 부분이라고 만든다면 누적됐던 관성동맥 어딘가에 구강기관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면 미리 풍선이나 스텐트 수술을 보험에 성과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혈관액 치료 기술에서 우리가 세계 1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조인사가 몰래 치료받으러 올 정도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뇌 검사에서도 MRI를 찍으면 뇌 동양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카드 센서인 도관기도 사용하여 예방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의 치료 기술을 발전하고 있으며 심장검진과 대인색검진 앞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확률적으로 심근경색 이걸 위험이 있으니까 수술 얘기에 나가 복용한다고 권유하는 것보다 심장 내 저혈관이 거버리겠으면 스텐트 3편이 좋겠다고 말하는 편이 저에게는 공감이 갑니다. 이를 납득하고 의사에게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혈관이 좁아지지 않았다면 시설 재현하거나 약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